그러니까 일본은 뭐 어떤 문화냐면은 브루스 베네딕트가 그 얘기잖아. 죄책감의 문화하고 수치심의 문화가 있거든요. 예. 죄책감의 문화는 내가 잘못한 순간에 죄가 발생해요. 그래서 나는 누가 알든 말든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 문화는 수치심의 문화거든요. 죄가 언제 발생하냐면 남들이 그거 사실 알게 됐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사과를 한다는 건 죄를 인정하는 거고 그때 비로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미학적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인 데 반해서 그쪽은 미학적이거든. 삶을 조작하는 원리 자체가 굉장히 다른 아주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사과라는 게 우리는 그 행동을 했다. 한번 사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사과를 한 그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약속이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일회성은 행동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과했지 않냐. 또 해. 언제까지 사과만 하라는 얘기냐. 사과를 해놓고서 또 그 짓을 하니까 너 왜 그래. 다시 한번 확인하거든요. 네. 이게 문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코드 차이가 있는데 핵심적인 건 이번에도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했거든요. 절대 사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뭐랑 연결되냐면 국가 정상화랑 연결됐거든요.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그 개인적으로 딱 뺐다 엄청나게 달라졌다.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에서 뭐냐 교토신문 같은 경우에 모자랐다. 정식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말을 해주지 그 정도까지 했는데 예. 라는 지적이 일본에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진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을 지적했어요. 그 일본 문화, 일본 역사, 국민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문화적인 걸로 해석하는 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바닥에 깔려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90년대 들어서 무라야마 다마, 고이즈비 다마, 간나오또 다마 그래서 식민지배에 대해서 어쨌든 사과의 말을 했고 98년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셔서 과거사를 직시하지만 어쨌든 미래로 간다라고 어쨌든 한 시대를 마감을 한 거잖아요. 이제는 같이 손잡고 가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과거를 직시하면서라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내용은 앞으로도 교과서 문제라든가 뭐 저 영토 문제라든가 이런 건 우리 계속 지적을 해야 되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를 우리가 앞으로 몇 번 더 받을 거냐. 그건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와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생존에 계신 강제징용자들에게 마음을 표시하고 싶지만 일본 국가로서 뭔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하기에는 본인이 그 자민당 내 기반이 굉장히 저는 약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뭐 우리 이상민 의원이처럼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건 좀 너무 박한 평가 같아요. 사과는 말이죠.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우리 더 받을 필요 없거든요. 문제는 먼저 사과를 하고 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지킨다는 약속을 보여줘야 돼요. 징용 문제, 그다음 위헌 문제, 교과서에서 넣어 있는 걸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 빼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국가 간 배상은 끝났어도 개인과 기업 간의 관계잖아요. 이걸 갖다 원래 그쪽에서 그 기업에서 내주려고 그랬는데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못하게 한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가 정말 사과하는 태도였다면 이걸 왜 개입을 하느냐 내버려도 되는 건데 예. 라고 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사과라고 그 다시 확인받고 거의 무슨 강박증적으로 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과를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행동으로 딱 한 번도 보여줘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안 지키는 거 그거대로 계속 지적하면 되는 거죠.